자, 세 번째,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우선 첫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항식이라는 건 항이 여러 개인 식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만을 다자입니다. 이거 여러 개의 항을 가진 식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항이라는 게 뭐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곱이라는 건 이제 곱하기 얘기하죠. 그럼 나누기는 일종의 곱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나눗셈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러니까 덧셈, 뺄셈 등으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 곱셈 경우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덩어리. 왜?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나면은 그냥 숫자나 문자들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상수항이라는 것은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자, 상수항이 없을 때는 상수항이 0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박스를 볼까요? 3x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얘가 하나의 항이고요,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입니다. 항이 3개죠. 그래서 이걸 3개의 항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항이 있는 겁니다. 3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x끼리 곱해져 있고, 그죠? x가 2개 곱해져 있고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다 곱셈으로만 연결돼 있다, 이거야. 2하고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하나의 항이 되는 건데, 얘하고 얘는 뺄셈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항이 되는 겁니다. 별개의 항이 되는 거예요. 항이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가 하나도 없죠. x나 y 문자가 없으니까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이다. 그래서 상수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특히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우리가 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문자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3이라는 숫자는 x제곱의 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이 y에서 y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이를테면 상수죠. 이 상수는 우리가 y의 계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또는 2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고, 다항식 중에서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만약 요거만 딱 있다 그러면 이건 단항식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 주의할 거에 보면은 요거의 항을 3x제곱 2y5로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덧셈으로 연결된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있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3x 제곱하고 2y하고 빼져 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3x 제곱하고 마이너스 2y가 더해져 있는 것으로 구분하자. 그래서 항을 얘하고 얘로 구분하지 않고 얘와 얘를 각각의 항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그러니까 덧셈으로 꼭 구분하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계수의 부호까지 포함해서 얘네들을 항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요 기본적인 용어들 다 맞으면 외워야 됩니다. 확인 문제 볼게요. 자, 확인 1번. 다항식 이거에 대하여 답을 구해라. 자, 항을 구해라. 각각의 항을. 항은 3개가 있죠? 이건 3항짜리입니다. 그래서 7x. 그 다음에 3y가 아니고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얘기하자 그랬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요것이 각각의 항이다. 그래서 3개의 항이 있고요. 상수항은 문자가 있지 않은 숫자만 있는 항. 그래서 2가 상수항이 되고요. x의 계수는 7이죠. 7하고 곱해져 있고, y의 계수는 3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되시죠? 자, 개념 2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2는 1차식이라는 건데, 차수가 이제 1차인 그런 식을, 다항식을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차수라는 걸 먼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떤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말한다. 자, 문자가 몇 개 곱해졌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5x제곱이라고 하는 거, 숫자는 상관없고요. 문자 x가 몇 번 곱해져 있습니까? 2번 곱해져 있죠? x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2차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2차식. 상수항은 문자가 없으므로 차수는 0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우리가 그 다항식의 차수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다항식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2차인 항도 있고요. 1차인 항도 있고요. 상수항도 있죠. 그러나 이 다항식 전체의 차수를 얘기할 땐 제일 높은 놈으로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2차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차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차식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1인. 그러니까 2차 항이 없는 거죠. 1차 항만 있는 그런 다항식을 우리가 1차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이 보통 2개. 왜냐면 이걸 이제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부르죠. 아니면 1차 항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수항이 0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항이 3개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1차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이제 이 다항식에는 문자가 지금 한 종류만 들어있죠. 각각. 그죠? 그래서 이걸 x에 관한 다항식, x에 관한 다항식, 이걸 y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식 하나에 문자가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수가 1차입니다.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그리고 x, y에 관한 1차식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이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자가 종류가 여러 개일 때는. 이것은 지금 한 종류의 문자만 지금 있는 식을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항이 딱 2개씩 혹은 2개 이하인 거죠. 자, 주의해 보면 x분의 1과 같이 분모에 문자가 포함된 식은 다항식이 아니므로 1차식이 아니다. 자, 이건 x의 1차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분자에 있는 게 아니고 분모에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수식 혹은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1차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다항식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수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문자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건 다항식이 아니다. 근데 이것도 좀 여러분이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분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상수일 때, 즉 숫자이고 문자는 분모에 있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분자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거는 1차식이 맞습니다. 이건 1차식이에요. 개수가 분수일 뿐인 거지. 요거는 1차식입니다. 1차의 다항식이죠. 오케이?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확인 2번은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x에 관한 1차식이죠. 1차. 그리고 요거는 x에 관한 2차식이고요. 요거는 y에 관해서 1차입니다. 요거는 y에 관해서 2차죠. 제일 차수가 높은 걸 보면 된다 그랬어. 보통 차수가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거 순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이걸 이제 내림 차순이라 그래요. 내림 차순으로 적는다.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차수가 높은 걸로 이렇게 적는 것을 이걸 오름 차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주 쓰는 용어입니까? 그 다음에 3번 1차식인 것은 O, 1차식이 아닌 것은 X를 해라. 자, 요거 1차식입니까? 요거는 1차항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1차식이 아니다. 얘는 1차항이 있죠. 1차식 맞고 X의 1차식이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A잖아요. 그래서 분수가 있긴 하지만 A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요 주위에서 볼 이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1차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x가 이게 밑에 있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얘기하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차지만 얘가 분수식이기 때문에 1차식과 분수식을 더한 것은 이건 1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차항과 상수항만 있어야 1차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3번으로 가죠. 자, 개념 3번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숫자와 단항식 혹은 단항식과 숫자의 곱은 숫자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3a와 5의 곱은 결국 이 3a가 이제 단항식이죠. 이 5는 숫자고. 그러면 이거는 풀어서 쓰면 이 3a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a잖아요.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a 곱하기 5니까 교환 법칙에 의해서 곱셈의 교환 법칙 바꿔서 할 수 있죠. 얘네 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를. 그럼 숫자끼리 먼저 곱해도 되잖아요. 이건 곱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5가 되니까 15a다.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곱셈은 숫자끼리는 자유롭게 계산이 가능하므로 숫자끼리 먼저 곱해서 문자와 다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그런 겁니다. 단항식과 수의 나눗셈은 당연히 이 나눗셈이
일종의 곱셈이라 그랬죠. 이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곱셈으로 생각하면 위의 방식이랑 똑같다. 그래서 8x 나누기 4는 8x에다 4분의 1을 곱한 건데, 이건 8하고 4분의 1을 먼저 곱해서 2로 만든 다음에 x를 나중에 곱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뭐 쉬운 거죠?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을 계산해라. 2a 곱하기 7, 요거는 뭐야?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니까 14a라고 하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3을 먼저 곱하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9a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같은 건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12하고 2하고 해서 마이너스 6b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금방금방 계산이 돼야 됩니다. 4a가 되겠죠. 20 나누기 5를 먼저 합니다. 문자는 그냥 냅두고 숫자끼리만 계산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6 나누기 4분의 1은 6 곱하기 4랑 같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x다. 됩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9분의 1과 이거 곱하기 3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y가 곱해진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y가 되죠. 되시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1차식이 아니라 단항식일 때를 우리가 했죠. 근데 단항식이 아니라 항이 두 개짜리인 1차식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한다. 자, 분배 법칙 어떤 겁니까? 세수 A, B, C에 대해서 B 플러스 C에다가 A를 곱한 것은 이걸 먼저 더하고 나서 이제 얘를 곱하는 거긴 하지만 곱셈을 먼저 한 다음에 걔네끼리 더해도 결과가 같다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분배를 해줘도 된다. 이게 두 개 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덧셈을 한다. 이걸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풀어내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뭐라 하냐면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해. 전개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숫자와 단항식의 곱셈을 이용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2와 3x의 곱, 이건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의 곱이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여기 저 플러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이거 마이너스 4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가 되긴 하지만 이거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에다 플러스가 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생각하고 뒤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주의할 것, 1차식의 음수를 곱하면 각 항의 부호가 다 바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음수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플러스로 거꾸로 바뀐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1차식 나누기 숫자 역시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나누는 수의 역수를 1차식 각 항에 곱한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라는 얘기죠. 4x 플러스 1을 2로 나눈다.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과 같고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각 항 따로따로 곱한 다음에 그것들끼리 더해주면 되겠다. 자, 1차식 나누기 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4x 플러스 2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하지 않고 그냥 분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렇게 한번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나누는 거죠. 가능하겠죠? 이것도 일종의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네들 따로따로 계산해서 결과를 얻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편한 대로. 확인 문제 해볼게요. 자, 확인 6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뭐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주면 되죠. 5a-5가 되겠고요. 자, 이건 마이너스 3과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떼어놓고 얘만 3만 곱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 자체가 곱해지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a 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항상 붙여서 그러면 플러스 3b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숫자 앞에 이 마이너스 뭐 붙어 있을 때는 그 마이너스까지 같이 항상 붙여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b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얘는 뭐야? 2, 3은 6이니까 요거는 6b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여기 이렇게 3 되고 1 되니까 3, 3은 9 6b 플러스 9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나눗셈이죠. 나눗셈도 이렇게 그냥 뭐 곱하기 2분의 1을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계산하면 됩니다. 3x 빼기 5가 되겠네. 이건 금방. 얘도 이 각각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곱하기 뭐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y가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 곱하기 2분의 9 플러스 4 곱하기 2분의 9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 나누기를 곱하기 2분의 9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뒤에 거는 약분이 돼요. 근데 앞에 건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y 플러스 18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것도 역시 연습을 통해서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다음 중 다항식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상수항은 2다. 상수항은 문자가 안 곱해져 있는 거니까 요거죠. 상수항은 2가 아니고 1입니다. 틀렸고요. x의 기회수는 2다. 요건 맞죠? 네, 요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3이다. 차수라는 거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는 건데, 이거 x에 대해서도 1차고 y에 대해서도 1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x, y에 관한 1차의 다항식입니다. 틀렸고요. y의 개수는 3분의 1이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땐 그것까지 붙여서 읽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항은 2x 마이너스 3분의 1 y 1 이렇게 3개다. 그렇죠? 3개의 항을 가진 1차의 다항식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옆에 유제들 해보시고 유형 2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1차식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1차식 맞죠? 자, 얘는 1차식이 아닙니다. 분수식이라 그랬죠? 자, 이거는 분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분모에 x가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x가 있을 땐 괜찮다. 이건 뭐냐면 9분의 1x 빼기 9분의 2와 같은 거니까 이건 1차식 맞습니다. 요거는 x에 관한 2차식이죠. 그래서 안 되고, 요거는 x에 관한 2차식이 같지만 x제곱 x제곱이 지워지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다 되고 나면. 그래서 마이너스 2x만 남으니까 요거는 1차식이 맞습니다. 물론 상수항이 0이지만 어쨌든 1차항이 있으니까 1차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 되겠네요. 유제해보고 3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3번.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연습. 자, 이런 이제 금방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5x 되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8하고 마이너스 9분의 4하고 곱해지니까, 자, 18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9.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고 x. 그럼 18과 9는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2가 되고 얘는 1 되고. 얘하고 얘는 또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x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5y가 되겠죠. 됩니까? 얘는 뭐야? 얘는 2분의 3y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고요. 얘하고 얘하고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2하고 6이 분자분모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분의 9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9, 그 다음에 y.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써주면 되죠. y는. 연습해보세요. 옆에 있는 걸로. 4번으로 갑시다. 이제.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차식하고 지금 숫자가 곱해져 있는데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건 10x 마이너스 15y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y 그대로 썼네, 그죠? 이거까지 해서 15y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5y. 그러니까 틀렸고. 자, 12x 나누기 4,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다. 이 말과 같죠?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4x 플러스 8이 돼야 돼요. 틀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뒤에서 하는 게 하나씩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9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3x 빼기 15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4를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 3분의 4 곱한 것은 이렇게 분배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3, 3 지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 2x 되는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곱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3하고 15하고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2x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역시 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8 곱하기 6분의 5x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플러스 18 곱하기 3분의 2y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얘하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고 얘하고 얘가 분자분모에서 약분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플러스 6이 12y 문자는 그대로 갖다 써준다. 요것이 결과 되겠죠. 맞죠? 네,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좀 연습해 보시고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틀렸다면 내가 뭘 잘못 생각하는가 꼭 체크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